자기 비파계 검사 3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강 수업은 13페이지 맨 위쪽 1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번 자기 비파계 검사 MT.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비파계 검사가 공식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자분 탐상시험, 자기 탐상시험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용어들을 막 섞어서 쓰느냐 하면은 어떤 책이나 또 어떤 그 강사에 따라서 이 막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용어에 다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쓰니까 그 잘 적응을 해 주세요. 이 자기 비파에 검사할 때 이제 이 전기를 공급해야만 이제 자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방법, 자기 비파 검사 방법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축통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통전법은 E는요, 전기를 통하는 거니까 E를 일렉트릭, 그죠? A는 축을 엑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에다가 긴 둥근 그 검사체가 있거나 그 축에다 쭉 전기를 이제 흘립니다. 그럴 때 생기는 자장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왜 여기 P자를 쓰느냐 하면은 그 용접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검사할 수 없고 우리 이제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P자를 붙입니다. P 검사체의 축 방향에 직접 전류를 통해서 전류 주위에 생긴 이제 그러면 축으로 전류를 쭉 흘리면 전류 주위에 원형 자장이 직각 방향으로 원형 자장이 생깁니다. 그 원형 자장, 축과 직각 방향, 그러니까 축에 전류가 평행하게 흘리면은 자장은 직각이 됩니다. 그럼 결함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축과 직각 방향 결함이 가장 잘 검출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자장은 결함이 축과 직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장하고는 직각이고요. 축하고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전기하고는 뭐가 되느냐 평행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축하고 자장은 직각 방향이다. 그래서 결함은 어쩌면 전류가 지금 축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축 방향으로 흐르면은 결함은 축과 직각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체 축의 직각 방향, 죄송합니다. 시험체 축에 전류를 흘리면은 직각으로 자장이, 원형 자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1번에 설명을 안 해놨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 결함이 축 방향하고 평행인 거. 그러니까 자장은 직각으로 생기니까, 결함이 잘 검출됩니다. 그래서 축통전법 할 때는 축과 평행인 결함, 그래서 전류하고 평행이고 자장하고 직각인 그 결함이 잘 찾아진다. 그 다음 직각통전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기는 E다. 그죠? 직각은 제도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통전법은 ER로 표시됩니다. 이 용어들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직각통전법은 시험체가 긴 게 있을 때 그 직각으로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결함도 축과 직각인 방향 결함 검출이 가장 잘 검출되고, 자장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축과 평행한 그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보통 결함이 축과 평행한 결함 검출은 이 직각통전법에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축통전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프로드법. 프로드라는 것은 구리 막대입니다. 제법 큽니다. 구리 막대로 된 그 프로드의 전기를 통하면 두 개를 이렇게 시험체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시험체 표면 두 개 갖다 댄 그 부분에서 원형 자장이 형성이 되는데, 시험체 표면 국부에 두 개 전극 프로드를 접촉시켜 가지고
전류를 통하고 통전하고 필요한 강도의 원형 자장이 형성됩니다. 전류관통법, 프로드법은 P 되고 전류관통법은 뭐냐면 속이 비어 있어요. 우리 B형 대비시험편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속이 비어 있는 그 속에다가 전선을 넣고 전류를 공급하면 그 전선에서 원형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장을 이용해서 원형 자장을 이용해서 이제 결함을 검출하는데 이것도 전류관통봉과 평행한 방향의 결함은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류 방향이 여기에서는 전류가 전선에 흐르는 거고 그래서 자장이 이제 직각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전류관통봉과 평행한 방향의 결함은 검출하기가 쉽고 원주방향 결함, 그러니까 원주방향은 뭐냐 하면은 자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전류를 이 관통시키고 속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전류를 공급하면은 거기에 이제 직각으로 자장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결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봉과 평행한 방향의 검출은 결함은 검출하기 쉽고 원주 방향 결함은 원주 방향에 이렇게 직각으로 그 자장이 생기는 그 방향의 검출은 곤란합니다. 자속 관통법은 한 번 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석, 쉽게 말하면 자석을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넣고 밖에서 전류를 통해서 밖에서 자석이 생겨가지고 안으로 자석이 흐르게 해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피시험체에 구멍 지나는 자성체에 교류 자석 흐르게 하여 시험체 구멍 등 주위의 원주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교류로 발생하며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에 의해 시험체를 좌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주 방향의 왜 그러면 자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원주 방향의 결함 검출이 우수합니다. 원형 자장, 극간법, 코일법, 극간법은 요크법이라고도 합니다. 극간법은 M으로 표시하고 코일법은 C로 표시합니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한 EA는 축통전법, ER은 직각동전법, P는 브로드법, B는 전류관통법, I는 자속관통법, 이 5가지는 원형 자장입니다. 선형 자장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극간법하고 코일법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선형 자합법과 원형 자합법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일법, 피시험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체 주변에 코일을 이제 띄워서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코일 다발 속으로 피시험체를 넣어가지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 좌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코일의 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선형자장입니다. 선형자장. 선형자장이 시험체 좌화시켜 코일 축에 직각 방향의 결함이 코일 축에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가면 되고 직각 방향 원주 방향입니다. 원주 방향 결함이 가장 잘 검출되며 축 방향 결함 검출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선형 자장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둬야 되는 자기 비파일 검사할 때는 그 전류가 흐르는 거와 자장이 생기는 건 직각 방향이다. 그럼 결함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전류 방향하고는 평행이 돼야 되고 자속 방향하고는 직각이 되어줘야 되겠다. 자, 극간법 피시험체 시험 부위를 전자석 이 극간법 요크법에는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그 영구자석은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요즘 보통 쓰는 거는 다 이 전자석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더라 교류법 사용합니다. 사이에 놓고 자활을 합니다. 시험체에서 국부적은 기술 용어고 우리는 부분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분적 선형 자장이 형성되며
양자극의 직각인 방향에서 결함이 잘 검출되며 평행인 결함은 검출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자극하고 직각인 방향은 하여튼 잘 검출되고 평행인 방향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결함 검출이 곤란하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건 선형자장입니다. 자, 원형자법은 한번 봅시다. 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다 이라는데 뭐냐면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면은 그 다음 손가락은 뭐냐면은 자장입니다. 그래서 직각을 의미합니다. 오른손 법칙. 철선, 환봉, 직선 형태의 도체, 전류통의 도체주의 원형자장을 형성합니다. 강자성 전도체의 경우에 도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자장이 형성됩니다. 4. 자장이 결함 방향과 수직일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자분 탐사할 때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방향을 막 바꾸어 봅니다. 바꾸어 보는데 자장이 결함 방향과 수직일 때 탐상 가장 잘 되며 45도일 때는 경사각의 결함까지 탐상 가능하나 자장 결함 평행, 횡방향 결함할 때 탐상이 곤란하다. 그래서 자장하고 요건 무슨 말이냐면 결함하고 평행, 횡방향 결함일 때는 탐상이 곤란하다. 이거 무슨 딴 거 알아두면 자장은 결함하고 평행이 되면 안 되고 직각이 돼야 되고 전류는 결함하고 평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처음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겁니다. 자장하고 결함은 무조건 평행이면 안 되고 90도가 돼야 제일 잘 나오고 결함하고 전류가 평행이다. 요 논리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마 뒤에 문제 들어가 보면 CBT 문제 보면은 그림도 나오고 요 설명이 나오고 문제 풀이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여기 이해 안 될 때는 그 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요거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류 흐르는 방향하고 결함하고는 평행일 때 잘 찾아지고 전류하고 자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장하고 결함은 90도가 될 때 잘 찾아진다. 이것을 꼭 좀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딱 개념을 잡고 나중에 자꾸 풀이해보면 여기에 있는 설명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결함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직각일 땐 또 설명이 나오죠. 결함 탐상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결함의 방향과 전류 방향은 평행일 경우에 결함 탐상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류와 자장 방향은 서로 상반되고 90도입니다. 결함 탐상할 때 결함과 자장은 따라서 직각 방향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셔야만 문제 풀이하거나 개념 정립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화전류. 자화전류는 뭐냐면 전류를 공급하면 자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자화전류라고 합니다. 자장이 생기게 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자화전류라고 하는데 이 자화전류는요. 다음 1, 7의 제시사항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합니다. 이 내용도 한꺼번에 여러분이 다 아려고 하면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몇 번 읽어보고 문제를 또 다루어보고 이러면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1번 교류는 AC죠. 그죠?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는데 교류는 AC입니다. 충격 전류는 Impulse Current. 이 두 개는요. 교류하고 충격 전류는 원칙적으로 표면 직하결함은 곤란합니다. 표면 흠검출에 이용한다. 이거는 표면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 흠검출에 이용합니다. 그 다음 교류 적용하여 자화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속, 교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약하죠. 그럼 연속법을 이용해야 된다. 직류와 택류, 택류는 맥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류는 DC입니다. Direct Current. 택류는 맥류라고 단다고 그랬죠. 택류는 여기에 이제 한자로 했는데 맥류라고 답니다. Pulsating Current라고 하는데, 요거는 직류와 택류 사용하여 좌우할 때는 표면 흠도 찾을 수 있고 표면 근처의 내부음, 이걸 표면 직하라고 합니다. 표면 직하 결함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교류와 충격 전류는 안 되는데 직류와 택류는 표면 근처의 내부 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류는 어느 선 일직선으로 가고 택류는 일직선은 아니지만은 마이너스 부분을 정류해 가지고 위로만 볼록볼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 흠 및 표면 근처 내부원, 이걸 우리는 표면 직하라고 합니다. 표면 직하 결함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4번 직류, DC, 맥류 사용하여 좌우할 때는 연속법을 해도 되고 잔류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택류는 교류 성분이 큰 만큼, 왜 그러나 마이너스만 제거됐다는 것이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교류 성분이 큰 만큼 내부 흠 검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때? 직류보다는. 할 수는 있지만은 직류보다는 낮습니다. 그 다음 6번 교류는 표피효과라는 것은 아래 위로, 표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표피효과가 생깁니다. 이 표피효과로 표면 아래의 자원은 직류보다 약합니다. 자, 충격전류를 사용하여 좌우하는 경우는 한 번에 팍 충격전류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잔류법으로 한정한다. 잔류법으로 한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침투 비파괴 검사할 때도 자기력 곡선 이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자성체, 이거는 금속 재료 실기 필답할 때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강자성체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뭐냐 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강자성체, 여기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 이쪽 플러스 H로는 자화력이, 자력의 힘입니다. 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자화력도 증가하고 이쪽에는 자속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자화력이 커지면서 자속밀도가 커지는데 전기를 아무리 공급해도 A 부분 있잖아요. A 부분. 여기에 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린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은 포화점이라고 해놨습니다. 포화점. 자력 힘 증가에도 자장 강도, 이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냐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증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기를 공급해가 여기에 자화력도 이만큼 되고 자속밀도도 이만큼 되고 여기 A 포화점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그럼 전기를 밑으로 당겨가면은 자화력도 낮아지겠죠. 자속밀도도 낮아지겠죠. 그게 어떻게 되면 점선으로 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상이고 희망상이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버려. B로 가버려. 그래서 전기가 0이 되었는데도 자화력도 0이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자속밀도는 이만큼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잔류자장이라고 합니다. 잔류자장. 이만큼 남아있어요. B에서 O까지. 자력의 힘이 0일 때도 약간의 이렇게 자속을 갖는 상태이며, 그 다음 반대로 할 때는 OE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자력. 그럼 항자력. 잔류자기가 이래 남아있으면 항공기 정밀 계기판에는 이런 데는 안 좋아요. 이걸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안 될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럴 때는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를 가해가지고 자화력을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가지고 비로소 여기에서 0이 됩니다. 이 OC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항자력.
보자력. 이건 뭐냐면은 OE 구간으로 자속밀도 0인 지점을 자력을 힘은 음의 방향으로 감상합니다. 이게 항자력, 보자력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가 마이너스 쪽으로 했을 때 요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는 자기 이력 곡선, 이걸 영어로는 히스테리시스 곡선, 히스테리시스 루프란다. 요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 굉장히 여러 곳에서 금속 재료나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중요한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이 두고 검토를 해보고 읽어봐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투자율이라는 말이 있고 보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율이라는 말이 있고 보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율은 뭐냐? 어떤 물질이 강자성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흘러갑니다. 많이 생깁니다. 이걸 물질이 자화되기 쉬운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이 클수록 자속 통과 쉽고 자속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자장색이 H, 자속밀도 B, 투자율 관계식은 뮤는 B, 요거는 H분의 B입니다. B는 뮤 곱하기 H였죠. B는 뮤 곱하기 H였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을 반드시 이제 산출할 때 여러 번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자성은 뭐냐? 강자성체 이제 자기비 파괴음사하고 끝났는데도 그 재료 안에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자성이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비 파괴금사하고 나서는 이 잔류자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자라고 합니다. 탈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본 탐상 시험에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각시험편이 있습니다. 팔각시험편. 밑에 나옵니다. 파이 시험편, 파이형 시험편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팔각시험편은 그 보면은 저 한쪽에 줄이 쫙 꺼져 있어요. 대각선. 그게 뭐냐면 결함입니다. 그럼 그쪽에 뿌리는 게 반대로 엎어가지고 조금 두께가 있죠. 그 결함이 안 보이는 곳에다 자석을 뿌리고 자본 탐산기를 갖다 댔을 때 그 밑에 결함이 위에 비칩니다. 즉 팔각 시험편이라는 것은 시험편에서 자화 조작할 때 전기를 공급에 자화 조작할 때 자장 발생 유무를 측정하고 자장 방향의 측정 시험편입니다. 이거는 뭐 군사 규격입니다. 밀리터리 스탠다드와 아스메 미국 재료과학협회인데 요거 아스메 코드에 규정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팔각시험편 밑에 또 한번 가면 나옵니다. 철선지시계는 여기 있는 철선지시계. Steel Wire Indication이라고 하는데 약 6인치 길이 선 한 끝에 루프를 만들었죠. 수평 방이 아니고 방향이네. 수평 방향 다른 철선으로 지시대를 잽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화 여부 알고자 하는 부품을 수직선 끝 가까이 다가가면 이동합니다. 누설 자장이 존재하면 루프의 선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시험 후 각선은 충분히 탈자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현장에서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건식 자분 산포기. 이 녹색 통 안에다 가루를 넣고 입구 좁은 쪽 이쪽을 흔들어서 건식 자분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3번 건식 자분 분무기는 건식 자분을 시험체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산포기입니다. 4. 첨정관은 요건데 첨정관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자분 용액은 뭐냐, 습식 자분이나, 주로 요즘은 그 습식 자분에 그 뭐 계면 활성제를 적용하고 이래가 물도 쓰지만 주로 이제 등류 같은 기름 성분을 많이 씁니다. 자분 용액은 규정된 농도를 가져야 하며 적정 농도의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분 용액 농도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침전관인데, 이 침투 비파기나 자기 비파기 할 때 이렇게 습식법 같을 때는 이 통 속에 되는 걸 잘 흔들어 가지고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잘 안 흔들고 그렇게 바로 뿌려버리면은 그 농도가 언밸런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장계. 자장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분 탐상 검사를 하고 탈자를 했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 대면은 진짜 요거는 이제 0이죠. 그럼 누설 자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팔각시험편에 대해서 나오는 뒤에도 또 나옵니다. 팔각시험편은 시임 게이지라는 것은 그 안에 결함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팔각시험편과 시임 게이지를 자기 비파기 검사하기 전에 여기에다 자분을 뿌리고 장비로 먼저 시험해보면 이 두 가지 시험체에서는 결함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설명했습니다. 자, 자계 형성 방식. 시험체에 직접 통전시켜 자계 형성하는 것. 축통전법, 직각통전법, 프로드법은 직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 도체를 통하여 시험체에 자계 형성하는 것은 전류관통법, 코일법도 다 한 건 아닙니다. 전자유도 원리에 의하여 자계 형성한 것은 이거는 전기를 공급해가 자장이 형성된 것, 그걸 전자유도 원리에 의하여 자계 형성입니다. 이건 자석관통법입니다. 자석 철심에 자계를 가하여 시험체에 접촉, 이게 이제 극관법입니다. 자장계, 포켓형 자장계로 부품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장의 상대적인 강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자장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리프팅 디바이스. 이건 뭐라고 그랬죠? 리프팅의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리프팅 파워라고도 합니다. 리프팅 디바이스 또는 리프팅 파워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는 또 인상력, 견인력이라고도 합니다. 교류 극간식은 10파운드, 무게는 4.5kg F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